안녕하십니까. 해피런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제 근황 궁금하시죠? 밴쿠버는 계속 비 오는데 더구나 해가 짧아서 한 3 시만 넘어도 어둑어둑해져요. 그래서 제가 거의 밤에 해피런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가 계속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나무에 모든 주변에다 비가 항상 물이 많아요. 근데 그 나무 사이사이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 가로수에 나무에 그 비치는 물방울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제가 사진 보여 드릴게요. 뭐 같으세요? 거미줄 같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런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을 때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름에도 없어요. 여름에 비가 안 오니까. 겨울에 비가 올 때만 이 모습이 나타나고요. 추운 겨울인데도 지금 불구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요. 그 나무들은 물이 생명이잖아요. 물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막 잎사귀가 막 그 새순이 벌써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내가 이 사진을 우리 그 매니저님들하고 봉사자님들 단톡방에 제가 거기 같이 지금 쉐어를 하는데 거기에 올렸더니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공유하고 싶어서 올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춥고 비가 오고 안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보는 시야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긍정적인 마음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겨울이잖아요. 특별한 지역 빼놓고는. 춥다고 절대 계시지 말고 추울 때 나와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가 올 때도 또 나름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긍정의 기운을 살려야만이 행복한 기운이 생겨요, 여러분. 해피 바이러스, 해피 면역을 기르려면은요, 항상 내가 찾아야 됩니다.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항상 행복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 제가 깨달아서 여러분도 지금 어디를 달리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참 좋은 면을 보면서 행복하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여러분 설 잘 지내셨죠? 떡국 잘 드셨죠? 참 한국은 구정세나요? 예, 저희는 그냥 이렇게 설날에 다, 아니면 아이들이 구정에는 우리 어른 노는 사람들에겐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 일하거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 구정이라고 따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신정 때 구정처럼 가족끼리 새는데, 요번에 특별 게스트를 한분 모셨는데요. 우리 애청자님과 봉사자님, 매니저님들 총 대표로 우리 매니저님 아들 한 분, 왜냐면 17 살인데 이제 뭘 알아요. 여기 칼리지에서 유학하고 있다는데 제가 안 봐도 비디오야. 혼자서 명절이면 특히 캐나다는 다 가족끼리 친척끼리 모여서 여행을 가거나 파티를 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혼자 홈스테이 집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정말. 항상 그 불편한 그 집에서. 그래서 제가 기꺼이 우리 아이들 가족 허락 받고 우리 매니저님 아들을 초청해서 정말 가족처럼 해피 뉴 이어를 맞이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정말 놀았으면 좋겠다니까 모두가 오케이 해 가지고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희 이렇게 손님이 초대해야지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식구끼리 있으면 몇 가지 안 해요. 덕분에 우리도 정말 좋은 음식 많이 먹었는데,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20 가지 잡곡을 넣고 하는 밥하고 녹두빈대떡, 그리고 인제 오랜만에 막 고사리, 취나물 뭐 이 여러 가지 음식을 좀 했는데 제가 차려 놓고 봐도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딱 와서 이렇게 잘 먹어 주고, 정말, 왜냐면 외국인 홈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매 흰쌀밥에 맨날 똑같은 음식 먹으니까 괜찮대요, 먹고 살기는. 근데 보더니 그냥 "와, 와." 감탄하면서 먹는데 저는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그거. 너무너무 좋아해 주니까. 그래서 막 먹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막 이제 오랜만에 이제 떡국도 처음 이제 오랜만에 먹어 보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밖에 나오면 이렇게 달라져요. 맨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맨날 내가 해 주니까 뭐 고맙단 말을 한 마디 안 하고 먹어. 근데 그 학생은 고마워서 감사해서 막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맛에 제가 손님을 자주 초대하나 봐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또 다 먹고서 제가 모노폴리 게임을 이렇게 하는데, 이 게임을 왜 제가 하는지 궁금하죠. 이 50 넘은 중년 여인이, 할머니 같은 사람이 20대 아이들하고 이 모노폴리 게임할 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고 싶겠습니까? 왜 하게요? 아이들하고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냥 앉아서 쓸데없는 얘기 수다 떨고, 남자들은 술 먹고, 또 그러다가 뭐 하투도 치고 막
그리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게임하고 놀고 막 이러면은 화합이 안 되고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훨씬 더 좋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일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그 모노폴리 게임을 하는데요. 이 학생도 "우리 모노폴리 게임하자." 근데 한 번도 안 해 봤대요. 근데 쉬워요. 제가 이거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저는 처음에 하면은 죽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할 일이 많잖아요. 인제 재밌게 놀라고 중간에 간식도 줘야 되고. 근데 처음부터 안 하면 애들이 서운해해요. "엄마 왜 안 와, 왜 안 와?"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하되, 얼른 그냥 퍽싹 죽어 나오고, 그러면서 인제 막 과일도 깎아 날리고 음료수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왜 먹으면서 하나가 되고 게임하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제가 흐뭇해 가지고 '아유 세상에, 그래도 참 의미 있게 우리가 설날을 잘 보냈구나.' 저 나름대로 뿌듯하고. Can I 그리고 just 보통 myself 아이들이 finish 이렇게 the puzzle? 어른이 초대하면은 잘 안 올라 그래요. Yeah, 근데 you can do that. 기꺼이 You 와 don't have someone 주고 telling you 잘 something's 먹어 wrong. 주고 잘 놀아 주고 Well, 행복해하는 can you 모습 do that? 보니까 Yeah. So you 얼마나 someone tells you that. 감사하든지 내가 Are you going to 제가 allow that? 감사하고 제가 Okay. 힐링된다 So just 그랬죠. go 여러분도요, slow. Just 마음에서 yeah. 좋은 일을 하게 되시면 이 There's 행복이 50 바로 and 이런 것 150.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근황을 좀 So that's 말씀드리고, 500.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이메일들이 지금 계속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제 영상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냐면 그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사실 영상에 다 있고, 제가 요번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이게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 오신 분, 또 밴쿠버에 사시는 분 중에 두 분이나 치기공 하시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아직 근데 영주권을 아직 신청을 안 했지만 워크 비자로 일하러 오셨고, 또 1년 넘었는데 두 분 다 영어 때문에 영어를 해야 된다고, 영어 안 되면 이민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 대도시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도시 이민이 쉽지 않을 건데 최소 영어가 막 6 이상 돼야 되고, 또 BC주 PMP는 인쟁으로 잘려요. 그래서 4 년제 대학, 나이 어린 사람일수록 영어가 높을수록 될 확률이 많고, 아무리 워크 비자 있어도 내가 그 젊고 능력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밀려서 영주권이 안 나오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해 드리면서 "되게 시골이 더 나은데 아시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애청자분들은 '참 운이 좋으신 분들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그 질문 오신 분 중에 인제 몇 분이 BC주 외곽 지역에 이게 일식 요리사 경력, 뭐 한식 요리사 경력이 있어서 외곽 지역으로 이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꼭 끝에 가서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는 준비해 갈게요." 영어 준비하고 나서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지금 밴쿠버가 그 영어가 안 되면은 정말 희박해요. 물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약간 언급했지만, 그 컴퓨터 테크니션이라든가 그 매니저급 이상, 또 이게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영어가 안 되고 이렇게 영주권이 준다고 돼 있어 가지고, 어느 분이 또 문의가 와서 제가 전에 인제 답을 드렸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은 영어의 레벨은 없어요. 그런데 뭐 자격 조건에 뭐가 있냐면은 잉글리시 프렌치라고 써 있어요. 영어나 프렌치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니멈 점수가 아니라 영어나 프렌치로 잡 오퍼를 받으려면 여러분 플루언틀리하게, 유창하게 면접을 잘 보고 잡 오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BC주는 점수가 표기가 되든 안 되든 자격 커트라인은 딱 있지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 실상적으로 영어 잘하신 분이 방문 비자로 그 관광 비자로 오셔 가지고 컴퓨터 테크니션 쪽에 잡 어플라이를 해 봤어요. 됐어요. 근데 문제는 워크 비자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이게 BC주로 아무래도 따뜻하고 이게 좀, 그리고 도시이고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오고 싶은 건 제가 많이 아는데, 저 17년 전에도 여기 좋았지만 일로 안 왔어요. 왜? 자격이 까다롭고 이민도 너무 늦고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마니토바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그 칼리지를 안 가고 됐었으면 워크 비자를 받아서 가고 싶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거나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거나 이러신 분들은 정말 캐나다에서는 너무 살고 싶고 그래서 도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이런 분들 다 해당되세요. 어쨌든 BC주로 오고 싶거나 아니면은 칼리지를 도저히 못 간다, 그래서 정말 워크 비자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관광 비자로 오시고, 관광 비자로서 오셔서 아무것도 못하면 학생 비자로 다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특히 대도시로 아직도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은 과감히 접으셔요, 정말. 왜냐면은 나이 40대 이상이고 50 대고 그러신 분들은 사실상 점점 지금 대도시가 젊은 사람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고생들 하세요. 치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소도시 중에 제가 엊그제 오늘 중에 들은 정보인데요. 사스캐치원이 그 워크 비자 받아서 한 20 개월 정도 이렇게 경험하고 그러면은 영어 점수가 없어도 잘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렇게 딱 들으면은 그 구글에 가셔서 사스캐치원 레스토랑을 찾아보세요. 아니면 사스캐치원 한인, 뭐 스시 한인, 그 한국 음식점들 이렇게 찾아보시고 거기서 찾으셔 가지고 이제, 근데 사실은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딱 정보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제 정석으로 유학 비자를 받고 워크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스캐치원이 그런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저는 사스캐치원으로 갑니다. 보따리 싸들고 가고 6 개월 동안 관광 비자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설마 6 개월 동안 자리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면접 보고 식당 같은 데는 솔직히 지금 굉장히 밴쿠버도 일손이 부족해서 식당을 문 닫게 생겼어요. 왜냐면 BC주가 문제가 식당에 일손이 부족한데도 점수 높은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딱 커트라인을 해 버렸기 때문에, 아니 설거지하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영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밴쿠버에서 영주권이 진행이 안 돼서 소도시로 좀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예 용기 없어 못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고 몰라서 못 움직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알고 그나마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되신 분들은 운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인연은 정말 소중한 거라고. 그래서 사스캐춘주로 이제 갔어요. 가 가지고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한인 커뮤니티든 외국인 교회든 무조건 가서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든 여기서든 사람 속에 살지 않으면 여러분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잡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어떤 허드렛 일이든 어떤 발런티어든 무조건 덤비셔야 돼요. 하다 보면 사람하고 엮여지고 그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나를 알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하고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가서 하시고 계산 같은 건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 사람들에게, 그 커뮤니티에 내가 도움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 불문하고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은 내가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기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참고하시고 칼리지 말고 워크비자로 바로 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인 경우에 빨리 영주권을 받아서 대학 가기 전에 영주권을 따고 싶다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당연히 사스캐춘주 같은 데 한번 찾아보시고, 또한 지금 좀 이렇게 RNIB 지역에 보면 상대적으로 영어 점수도 조금 있고 조건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스캐춘주라든가 오히려 유콘주 같은 경우 그 좀 외곽 지역으로 아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RNIP 지역도 굉장히 타이트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기본은 돼 있으면서 그 경력이 있고 그래야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 지금 상태에서 진짜 막말로 설거지부터 레스토랑 가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칼리지로 갈 수 없고, 그리고 대도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은 곧 대학 갈 그 상황이고 그러면 급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모든 각오를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그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게 가서 아무리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나쁜 일은 '아 이게 이래서 내가 알아가는구나. 성장하는구나. 깨닫는구나.' 좋은 일이 있으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해맑은 미소와 함께 땡큐 땡큐 연발하면서, 내가 그러고 실수로 잘 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일이 잘 안 풀렸어. 그래서 집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냥 기도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해피한 마음으로. 이만큼이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얼마나 더 행복한 일이 많이 있을지를 상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시라 그랬잖아요. 공통적으로 지금 영어는 지금 준비할 거고요. 영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마음은 급하고 정말 그러신 분들은
정말 오지로 한번 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훨씬 지금 기회가 더 많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제가 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스캐추완으로 가신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거기가 지금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영어 점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인 곳인가 봐요. 그래 가지고 아마 거기도 더 인제 강화될 거라고 말씀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쪽에 이민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BC주 같은 경우는 한 1-2년 있으면은 이게 심각해질 거래요. 왜냐면 식당가에는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되니까 인제 포기하고 본국으로 가거나 인제 다 그 소도시로 떠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인제 정말 인제 일을 못하면 인제 막말로 뒤집어지죠, 레스토랑에서. 이제 정부에 항의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단순히 노동하는데 왜 영어 점수가 이렇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거 풀어 줘라." 이럴 항의가 있을 확률이 많대요. 그래서 그분 전문가분들이 하신 얘기가, 그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냥 계기든가 하여튼 기다리든가 어떻게 하면은 될 것도 같다 그러는데, 사실은 미래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기회 있고, 만약에 내가 사스캐추완 같은 데 유콘주에 가서 나한테 기회가 왔다. 그러면은 그게 나의 길인 거죠. 근데 가 봤는데 나한테 길이 정말 아니고 기회가 안 왔다. 오케이. 그러면은 '아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뭘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 해피런, 해피 잉글리시만 하고 계시면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면서 일도 잘 돼서 해피 머니도 생기고, 해피 아이디어가 생겨서 해피 퓨처, 해피 미래가 밝게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캐나다에서든 뭐 한국에서든 어디 세계에서든 간에 항상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는 그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가 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나를 스스로 만들고 위안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해피런 열심히 하시면서 해피 잉글리시도 하시면서 준비한 만큼 행복한 미래가 열립니다. 영어가 좀 안 되시고 힘드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 대신에 그렇게 해서 가시면은 많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니까 제가 되셨으면 1 년짜리라도 칼리지를 가서 정상적으로 캐네디언들도 만나고 캐네디언에서 들어가기를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 손 안에 달려 있고요. 오늘도 힘차게 해피런 하시면서 영어도 열심히 하시면서 준비 화이팅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늘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만나요.